자, 병원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내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개가 뭔 줄 알아요? 선생님, 레이저 받으면 피부 얇아지지 않나요? 이 질문을 진짜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피부가 얇아지는 시술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피부가 얇아지는 시술 한 4가지가 있는데, 제가 학생 때는요 레이저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레이저가 되게 일반적으로 된 게 한 2008년도에서 한 2010년도부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레이저를 사용을 하곤 했었는데, 한 2000년도 초반에는 레이저의 개념이 막 없으니까 레이저를 막 쐈죠 사실. 그때 그래서 부작용 되게 많이 생겼고, 레이저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어떤 걸 많이 했냐면 화학적 박피 시술들을 많이 했어요. 필링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필링. 화학적 박피 시술인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피부를 화학 약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식을 시킨 다음에 거기를 재생시키는 원리인데, 이런 필링 시술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각질층이라고 하는 애들이 회복이 되는데 10일에서 1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달 정도의 텀으로 만약에 이런 시술을 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론이랑 항상 실전은 달라요. 이런 필링의 개념들을 한 달 간격으로 막 되게 짧은 시간 내로 했다, 그러면은 피부가 얇아집니다. 우리가 표피에 데미지를 입히거나 진피 상부까지 좀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시술 같은 경우는 적어도 2-3개월 이상의 텀을 두고 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박피나 화학적 필링 같은 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 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피부과라고 하면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아우 저는 필링 절대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텀을 충분하게 길게 잡고 하시면 효과도 볼 수가 있고 피부도 안전하게 되는데, 이걸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화학적 박피 시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프락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프락셀은 뭐냐면 어떤 구역에 여러 개의 에너지 빔을 줘가지고 피부 안쪽을 재생시키는 원리의 레이저를 프락셀 레이저라고 하는데, 프락셀 레이저 중에서도 박피, 피부를 깎아버리는 그런 프락셀 레이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적 박피랑 비슷한데, 이런 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피부에 박피를 하는 어뷸야그 프락셀, 시오트 프락셀, 그리고 펄 프락셀, 이런 것들도 한 달 간격으로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재생이 되기 전에 피부를 확 깎아버리니까, 그러면 피부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들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진다. 그래서 충분히 2-3개월 이상의 텀을 두고 시술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토닝이에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피부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색소 레이저 하면은 레이저 토닝인데, 레이저 토닝도 5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층이 형성되기도 전에 또 레이저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각질층이 좀 탈락이 돼버려요, 토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5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막 토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막 2번씩 막 토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이게 나중에 회차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피부가 좀 예민해지고 속건조가 일어나고 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닝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10일에서 2주 이상의 텀을 두고 안전하게 토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염증이 있는데 프락셀이든 뭐 비박피 프락셀이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레이저를 받게 되면은 피부가 또 얇아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게, 모든 레이저들이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텀을 두고 시술을 하면은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을 없앨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 뒤죽박죽으로 하거나 너무 자주 받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는 그런 레이저로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염증이 많이 깔려 있고 피부염이 막 심한데 레이저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피부가 다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부 장벽이 다 망가지게 되면은 피부는 회복력을 잃어버리면서 얇아지게 되고 예민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은 내 피부가 레이저를 받고 엉망이 됐다, 그리고 얇아졌다, 예민해졌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피부는 올바른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텀을 두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피부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자주 레이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자주 받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좀 적절한 텀을 두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피부 안전하고 그리고 예민하지 않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해하시는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름에 레이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색소에 관련된 표피에 데미지를 입히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잡티를 뺀다거나 표피에 데미지를 입히는 시술은 여름에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미루시고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기타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레이저라든지 초음파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름에 받건 겨울에 받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부가 얼굴이 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토닝을 해주면 빨리 회복이 되고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받는 게 효과가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이 오해들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